자, 이제 속도감을 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똑같이 n은 0부터 출발하고 sum은 0부터 출발했습니다. 조건부터 봐야 되겠죠. n이 6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일단 돌긴 돌겠네요. 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n이 5일 때 돕니다. 맞죠? 5일 때 돌고 그 다음에 6일 때까지 가죠. 5일 때 도니까 6일 때까지 가잖아. 맞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갑니다. 누적하니까 1, 누적하니까 3, 누적하니까 6, 누적하니까 10, 누적하니까 15, 누적하니까 21. 그리고 6이 6보다 작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sum은 마지막에 얼마다? 21이다 라는 것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관계연산자 같은 특히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고 했고 참에 대한 상징적인 값은 1이라고 했고요. 거짓에 대한 상징적인 값은 0이라는 것.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때 비교를 할 때 0 이외에는 전부 다 참이다 라는 것.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 A는 참이냐 거짓이냐고 따질 때는 참이 된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값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A가 0이다. A가 0이면 거짓이 되어서 상징적 거짓 값인 0이 된다는 것. 0 외에는 다 참이다. 그리고 상징적인 참과 거짓을 상수값으로 일컬을 때는 참은 1, 거짓은 0으로 일컫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리죠. 쉽게 풀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히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으로 따지니까 관계연산자는 비교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논리연산자 특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A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맞죠? 그럼 만족하지 않죠. 그럼 이건 거짓입니다. 맞죠? 이건 거짓.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게 AND니까. AND는 둘 중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잖아. 맞죠? 그럼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뒤 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I에는 거짓이 들어갑니다. 거짓의 상징적인 값은 얼마라고? 그렇죠. 0이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한번 봅니다. 그 밑에 거. 자, I에는 지금 0이 들어갔고요. 그 밑에 거. 이 조건 만족합니까? A가 지금 B가 지금 2니까 만족 안 하죠. 그럼 이걸 만족 안 하니까 0입니다. 그런데 D까지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오하니까. 논리 오하니까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비교합니다. D가 W이냐? D는 W입니다. 만족하니까 1.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니까 오하 연산자는 논리 오하는 1이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I를 출력하면 0이 출력되고 J를 출력하면 1이 출력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잘못 썼다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W를 D에 넣어라 이 소리지 않습니까? 비교가 아니고 배정연산이니까 이퀄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 W를 D로 배정하는 게 뭔 참 거짓이 있냐? 참 거짓이 있습니다. 이 앞에 게 논리 연산자 가지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다 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D에 0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짓이 되겠지만 D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갔으니까 그에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리 해도 그럴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칸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두 개의 문제가 동일한 패턴이니까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참 거짓이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냐? 같다. 그래서 B에는 1이 들어갈 거다. 참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냐? 2보다 크다. 그리고 C가 7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다. 이 두 개 조건 다 만족하죠? 7이니까. 그럼 이것도 1.
이 조건 만족합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냐? A는 얼마입니까 지금? 4니까 만족 안 하죠? 그럼 이건 0.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C는 지금 얼마니까? 6이니까 7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합니다. 5하니까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니까 F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1, 1.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각각 0과 1, 0과 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학습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또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답이 아이고 일단 가봅시다. 자, C에 뭐 들어갑니까? C에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C에는 AND니까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니까 논리 AND는 참. 그래서 이건 1 들어갑니다. C에는 1 출력됐습니다. C는 1. 그 다음에 이 조건 A가 2보다 작냐? A는 지금 3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건 만족 안 한다. 이 조건은 만족하냐? B는 5니까 만족하니까 1. 그래서 D에도 1. 그럼 C와 D는 둘 다 1, 1이 들어갔습니다. C와 D는 둘 다 1, 1이 들어갔습니다. C와 D는 둘 다 1, 1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A가 지금 뭡니까? A가 뭡니까? 우리 A 뭐였습니까? 아이고, 쏘리. A가 3이었죠. 맞습니까? 3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 외에는 다 참이라고 했잖아. 맞죠? 0 외에는 다 참인 거예요. 0 외에는 다 참이다. 아이고. 쏘리. 오케이. 자,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A는 참이지 않습니까? 참에다가 논리 부정이죠. A의 부정. 이게 참이니까 논리 부정했으니까 거짓. 그래서 E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거짓의 상징적인 값 0이 들어간다. 그래서 C와 D는 1, 1, E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조금 쉬우고. 오케이. 자, 조건 만족합니다. 참. 조건 만족합니다. 참. 그래서 C에는 참이니까 상징적 1. 조건 만족한다. 맞죠? 참. 요게 참이니까 요 D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5하니까 둘 중 하나만 참이다 참이니까 D는 당연히 뭐 1. 그래서 C와 D는 각각 1, 1이 출력된다는 거.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좀 빠르게 갈게요.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자, 이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0. 이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1.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비교연산입니다. A가 4냐? 3입니다. 만족하니까 1. 그래서 각각 0, 1, 1이 출력된다. 이거 만족하네요. 미안합니다. 만족하죠? A가 2보다 크니까 요게 1이죠. 이건 만족하지 않죠. 2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작지 않으니까 0. 이거는 만족하니까 1. 그래서 1, 0, 1이 출력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해봐야 되겠죠. AND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C에는 1.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대입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왜? 5하니까. 5하는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1이니까. 그래서 C도 1. 그래서 C와 D는 각각 1, 1이 출력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이건 뭐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거 만족한다. 참. 이거 만족한다. 참. 이거 만족 안 한다. 거짓. 이거 만족 안 한다. 거짓. A는 4. 4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 논리 부정했으니까 거짓. 0. 이런 식으로 1, 0, 0이 출력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수는 아무리 많은 함수가 오더라도
진입점을 알리는 함수는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에서 끝납니다. 펑션 1과 펑션 2는 메인에서 호출되지 않거나 다른 함수에서 호출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A와 B에 각각 X, 소문자 X와 소문자 Y가 들어가 있고 J와 I와 J는 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func 펑션 1을 호출해서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갔다 와가지고 그 값을 리턴되는 값을 I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X와 Y를 가지고 가게 갑니다. 펑션 1. 여기에 X가 들어가고 문자 X, 여기에 문자, 소문자 Y가 들어가겠죠. 자, C와 1에 받아가지고 C와 1의 값을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X, Y는 이미 바꿔치기를 해버렸으니까. P가 큽니까? Q가 큽니까? Q가 더 크죠? 알파벳 아스키 코드 비교하는 겁니다. A는 얼마? 65. B는 얼마? 66. 아스키 코드 값. 이에는 65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크냐 이게 크냐 물으면 라지 B가 크다고. 스몰 a는 97인가 그랬죠? 97. 그래서 소문자 A가 크냐 대문자 A가 크냐면 소문자 A가 크다고 이야기한다고. 왜? 이 코드 값에 이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각각 이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P가 크다 Q가 크다 OPQR 그냥 Q가 더 크다 이 조건 만족한다? 만족한다. 맞죠? 만족하니까 뭐가 리턴된다. 리턴 C1이 리턴되는 거지. C1은 뭡니까? P잖아. 그럼 P를 가지고 가는 거지 뭐. 그럼 Q에는 I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I는 뭐가 들어간다고? 요 값이 C1 값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C1 값이. 맞죠? P가 들어가겠죠. P가 대문자 P가 들어가겠죠. I에는 대문자 P가 들어간다. 기억을 찍으면 기억은 대문자 P가 출력될 것이다. P가 출력될 것이다. 원래 I에 들어갈 때는 P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겠지. 숫자가. 그런데 문자로 찍으라고 했잖아. %C로. 그래서 대문자 P가 출력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AB는 뭐가 출력된다? 요 AB는 XY인데 뭐. 요 XY가 출력되는 거지. 이 착각합니다.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얘는 얘한테 값만 넣어준다고. 얘는 얘 값만 넣어준다고. 값만. 여기서 C1이 변하든 C2가 변하든 이 X, A와 B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야.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은 값만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C1이 변하더라도 A하고는 관계없다고. C2가 변하더라도 B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요렇게 값만 넣어줬다고. 이런 값을 받았다고. 그 값을 바꾸치기 하더라도 이 AB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AB를 출력하면 그냥 그대로 여기는 XY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함수에서 두 번째 매개 변수나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call by address 혹은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호출 혹은 주소에 의한 호출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네요. 이게 그거네요. X와 Y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X의 주소와 Y의 주소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X가 있어. 메인에 X가 있고 여기 메인에 Y가 있다고. 여기에 sorry. X와 Y가 아니죠. 그 값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메인에 있다고. 메인에 여기 안에 소문자 X가 들어가 있고 소문자 Y가 들어가 있다고. 이 A는 이 값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요 애에게 요 A의 주소를 전달해 준다고. B의 주소를 전달해 준다고. 주소를 전달해 줬으니까 포인터 변수가 받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그 주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P를 어디에 넣어라? C1이 가리키는 주소에 넣어라 이 뜻입니다. C1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P를 넣겠다고. C2가 가리키는 주소에다 Q를 넣으라고. C2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니까 여기에 Q를 넣는다니까. 그리고 비교합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게 리턴 되겠죠. 물어봐서 같으면 세미콜론의 앞쪽, 거짓이면 콜론의 뒤쪽. 그럼 C2가 리턴 되니까 C2는 어떤 값입니까? Q는 이해 아닙니까? 이해. Q. C2의 값이잖아, 값. 그래서 J는 뭐가 출력된다고? 그렇죠. Q가 출력된다고. 그리고 AB를 출력하면 이제 AB는 뭐로 바뀌어 있다고? P와 Q로 바뀌어져 있다고. P로 Q와 바뀌어져 있다고. 이 문제는 요 문제를 가지고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리턴된 값은 P와 Q가 리턴될 거고 니은에 출력한 AB는 값에 의한 호출이었으니까 뭐가 X, Y 그대로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펑션 2는 주소에 의한 호출이었으니까 AB가 바뀌어져 있다. 펑션 2에서 바꾼 PQ로 메인에 있는 AB가 바뀌어져 있다. 라는 것. 그게 요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PQ 안 바뀐다. 얘는 바뀌어 있다. 이게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 의 매개변 전달 방법의 차이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고. 메인 함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sum이라는 함수는 밑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undefined 심볼이라고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야, sum이라는 함수가 있거든. 파라미터가 두 개야. A하고 B하고 인테저 두 개야. 이런 함수가 혹시나 메인에 등장하면 함수 속에 등장하면 프로그램상에 등장하면 오류 내지 마. 어딘가에서는 내가 정해야 할 테니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너는 이 함수가 있을 거라고 예측해. 그리고 이게 컴파일되고 링크 될 때는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결합된다고 나중에.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sum 함수를 호출합니다. K가 10이죠. 10과 20을 가지고 호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10이 들어갈 거고 여기 20 call by value입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 거야. 자, 토탈은 A하고 B하고 더한 거 30, 30을 리턴해라. 30을 리턴하면 요 결과는 뭐가 된다? 30, 30에서 2를 나눴으니까 K는 얼마? 15. 그래서 15가 출력된다. 아무런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수 원형선은 어디냐? 이게 뭡니까? 함수의 원형선은 맞죠? 원형선은 이게 호출이죠. 호출 이게 정의 선은 호출 이게 정의 함수의 정의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또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구분이었습니다. 지역 변수는 전체 영역에서 파괴복화를 가지고 있고 전역 변수는 로컬, 지역 변수는 해당되는 영역, 해당되는 스코프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스코프가 끝나면 사실 그 변수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소멸.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레이스가 3개 있으니까 닿는 것도 3개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브레이스고 이게 두 번째 브레이스하고 쌍이고 이게 세 번째 브레이스하고 쌍이 되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교수님이 조금 다르게 할게요. 요에는 제일 바깥쪽 이에의 한 쌍, 요에는 요거 한 쌍, 그 다음에 요에는 요거의 한 쌍.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부 다 지역 변수입니다. 전부 다 빨간 영역에서만 이에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이고 쏘리. 빨간 영역에서만 이에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에는 요 파란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변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는 이 초록색 영역 안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 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 B, C를 찍었다. A, B, C를 찍었다. 그런데 B, C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B, C가 있죠. 그럼 뭐가 우선이다? 그렇죠. 해당 지역 변수가 우선입니다. 요 안에 B, C는 요 B, C는 관계없다고 이제. 요 B, C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요 B, C는 7하고 8이 출력됩니다. A는 요 안에 없죠. 그래서 바깥 영역에 A가 있으니까 요 애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서 이게 4가 출력되는 거죠. 4, 7, 8. 이런 식으로. 자, B를 A에 넣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 B는 누구라고? 그렇죠. 요 7입니다. 요 5가 아니고. 그럼 7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요 A에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A가 여기가 7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C를 한 개 정의했습니다. C는 요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요 초록색 안에서만. 자, B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다. 그럼 어디라고? 그렇죠. 가장 근접한 스코프가 우선입니다. 요 B가 요 안에서는 효력을 더 크게 발생합니다. 크게 아니죠. 그에만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요 B는 7이 될 거고요. 요 7이 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면 A는 7이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A는 이 영역에도 없고 요 영역에도 없잖아. B는 요 영역에 있는 7, C는 요 영역에 있는 7이죠. 이제 요 C가 효력을 발생 안 합니다. 요 안에도 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C는 요 안에는 요 C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B를 요게 넣었지 않습니까? B는 어느 B였습니까? 요 B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부 대거는 777이 출력되는 겁니다. 지역 변수는 인접한 스코프에 있는 i가 우선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요 C, 요 안에서는 C가 있기 때문에 요 C와 요 C는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가 출했는데 여기에도 B가 있고, 맞죠? 여기에도 B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을 때는 인접한 스코프가 우선이라고, 이해가 우선이라고, 이해보다는 이해가 우선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지역 변수에서 어떤 변수가 효력을 발생하는지 이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3번 문제는 다소 우리 전이와 후이 연산하고 비슷한 거네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자, 요 안에도 A가 있고 요 안에도 A가 있습니다. 맞죠? 요 A는 여기에서 말하는 요 A는 요 A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우선이라고. 우리 집 안에 있는 A가 우선이라고. 그런데 요 A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연산? 후이 연산입니다. 맞죠? 먼저 출력을 해버리고, 즉 5가 출력돼 버리고 그 다음에 A는 4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해는 요입니다. 요에 요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요 A는 이제 소멸돼 버린 거야. 요 시점에서는. 그래서 A가 10이니까 그 10에다 먼저 더하고 11이 되고 전이연산이니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이 출력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5와 11이 출력된다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 리얼에 출력되는 값을 순서적으로, 이것도 역시 지역 변수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네요. 요렇게. 자, 이 영역 안에서는 i가 4, 요 i와 요 i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 출력될 거고, j는 요 영역 안에 없죠?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j가 출력됩니다. 2가 출력될 거고, 요 i는, 요 영역은 이미 요 영역은 아직 요 영역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 영역 안에. 요 i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3이었잖아. 여기서는 3. 요 영역에서는 i는 요 i가 되겠죠. 1. 그래서 4, 2, 3, 2이 각각 출력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서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역 변수와 지역 변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여기 있으면 전역 변수죠. 요 메인 바깥에 딱 있으면 전역 변수죠. 오케이. 자, 메인 블록 브레이스 영역이 두 개 있네요. 자, 요선 A는 요 A다. 맞죠? 후이 연산이니까 먼저 2가 출력되고 1이 될 것이다. 출력은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는 요 L을 의미한다. 먼저 증가했으니까 6이 되고 난 다음에 출력된다. 그래서 2, 6이 각각 출력된다 라는 것도 됐고요. 매크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매크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매크로는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실행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매크로는 뭘 한다? 확장을 한다. 확장이 우선이다. 실행은 후순이다. 먼저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거 착각한다고. 요 보세요. 이제부터 define 교상수, 매크로 상수정이죠. 매크로 정의죠. 매크로 함수. 요에는 요에와 동일하다. 이 의미거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sum x, y는 x 플러스 y하고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sum 4, 5는 4 더하기 5네? 그럼 9네? 그다 10을 곱했네? 그럼 a는 90이네? 그게 아니라고. 실행하면 안 된다고. 그대로 확장을 하라고. 그대로 10 곱하기 실행하지 말고 sum x, y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4 플러스 5로 확장을 먼저 하라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곱하기가 먼저 아이가?
그럼 40이 되는 거고 40에서 5를 더한 45가 된다고. 90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매크로는 절대 실행하지 않는다. 확장부터 해라.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MUL 멀티플리 좀 되겠죠. x, y는 x 곱하기 y다. x 곱하기 y 하지 말라고 그대로 확장부터 하라고. 이게 x라는 뜻이고 이게 y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x 곱하기 y니까 2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4 이리 써야 된다고. 일단 확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연산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5 곱하기 7이 아니잖아. 맞죠? 맞잖아. 이거부터 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3은 9가 되고 거기다 2하고 4하고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5가 된다고. 15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얼마? 45. B는 얼마? 15. 15. 꼭 기억합니다. 90, 35 이러면 안 돼. 90, 35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도 두 번째 거는 x 곱하기 y래요. 확장부터 한다. 연산하지 않는다. 연산하지 않는 확장부터 한다.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4 x 곱하기 y x 곱하기 y 2, 3은 6, 11이 되네요. 11. 확장부터 한다. 10 곱하기 4 더하기 5 4 더하기 5 그래서 45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이 나오면서 구조체가 등장을 했네요. 구조체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라는 구조체가 있다. 그 안에는 3개의 멤버가 있다. 첫 번째 멤버는 name이고 두 번째 멤버는 KR이고 세 번째 멤버는 math다.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생긴 애를 몇 개 잡겠다? 4개 잡겠다. 4개 잡겠다. 여기가 LS의 0번째 방이 되는 거고 여기가 LS의 3번째 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김 HG, 여기에 리 SY, 여기에 박 GS, 여기 뭐 최 JS, 여기는 90, 95, 85, 90, 70, 85, 95, 75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P란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 P는 누굴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지는 변수입니다. 값을 가지는 변수가 아니고 P에는 뭘 넣습니까? HS의 주소를 넣습니다.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배열 이름만 썼을 때는 배열의 시작 주소와 동일하다. 이제부터 얘는 얘를 딱 가리키고 있다고.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뭘 3을 더했다고. 누적했다고. 여기다 3을 누적했다고. 주소를 더한 거야. 이걸 가리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얘는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P가 가리키는 name은 이거지. 최 JS. P가 가리키는 KR 95. P가 가리키는 math 75. 즉 마지막 친구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질문해요. 질문해. 모르겠으면.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str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str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 0번째에는 로드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save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to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유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닛 중에서도 U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툴 중에서 T를 가리키는 거고 세이버 중에서도 S를 가리키는 거고 로드 중에서도 L을 가리키는 시작 주소니까. 각각의 배열방에 있는 것은 포인터 변수니까 이 문자열의 시작 문자를 딱 가리키고 있다고. L자를 딱 가리키고 있고 S자, T자, U자를 딱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 봅시다. 세 바퀴를 뱅글뱅글 돕니다. 브레이서 생략됐네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0부터 2까지. 0, 1, 2. 자, S가, i가 0일 때는
str의 i번째의 주소가 아니고 값 %c. 영문제 뭘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로드의 L을 가리키고 있었잖아. L 출력되고 한 바퀴 돌면 1번째가 되면 세이브를 가리키고 있었잖아. 세이브 중에서 누구? S를 가리키고 있잖아. 그 한자 출력 안 하잖아. 그 다음에 툴 중에 T 가리키고 있잖아. 그래서 LST만 출력된다는 겁니다. %C니까. 이렇게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번과 같이 출력되게 하려면 이 printf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되지? 3번과 같이 출력되어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printf %s 맞죠? %s 여기는 str의 i번째 방 이렇게만 써야 되겠죠. 여기 포인트 붙이면 안 돼. 왜? %s는 주소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아야, 밑에 있구나. 여기 있죠?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야. 2차원 배열이잖아. 2차원 배열을 불과 1차원 쓰면 주소나 마찬가지거든. 이해는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야. i번째 0번째 방의 주소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누구의 주소입니까? L의 주소 아닙니까? 0번째 방이면. 1번째 방이면 S의 주소라고. 2번째 방이면 T의 주소라고. 세 번째 방이면 U의 주소라고. 그리고 %S로 출력했으니까 이 전체가 탕탕탕 이렇게 출력될 거 아닙니까? 0부터 2까지만. 0, 1, 2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출력될 수도 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질문거리를 내가 좀 남겨놔야지. 자, 5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배열방에 초기치로 넣었다. 초기치로 넣었으니까 이 인덱스는 생략 가능하다. 과연 이 name이라는 배열방은 몇 자이겠는가? 크기는 몇 바이트겠는가? 묻는 거 아닙니까?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다섯 자, 공백도 글자입니다.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열한 자, 열두 자, 13개. 그리고 문자에는 반드시 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 배열의 크기는 몇 바이트? 14바이트가 된다. 14바이트가 된다. 13은 아닙니다. 14야. 널 문자 꼭 기억해야 돼요. 초기치를 주는데 다 안 주고 중간에 생략하면 0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A란 배열방의 4개에는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0, 여기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각 배열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된다. 이렇게 출력된다. 자, 이거는 어떤 글자이겠는가? CP가 뭘 가지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CP는 S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네요.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배열 이름만 썼으니까 CP에 들어간 주소 값은 S의 0번째 방의 주소이다. 맞습니까? 그럼 CP는 뭘 가리키고 있다? C자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C자를 가리키고 있는 CP에다가 뭘 더했다고? 3을 더했다고. 주소에다 3을 더한 거야. 하나, 둘, 셋. 그러면 P를 가리키게 되겠지. 그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값. 그래서 P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무시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시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보세요. 빨리 봐야지. 집중해라. 집중. 시간 좀 흘렀긴 흘렀는데 집중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시 되냐고. CP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다릅니다. 이건 주소에 3을 더해서 그 주소에 접근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C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접근해서 그 값에다가 3을 더하는 거야. CP는 C를 가리키고 있잖아. 거기다 3을 더하는 거야. 문자 C에다가 뭘 더하는 거라고? 3을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뭐 C, D, E, F F가 된다고. F란 문제가 된다고. 아이고 힘들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6.1F FC의 요점은 소점 이하 자릿수는 전체 6자리 중에 소수점을 포함하고 소점 이하는 한 자리, 소수점을 포함한 글자 수입니다. 이 6은 여기서 한 자리 출력하니까 여기 점이 오겠다는 뜻이야. 맞죠? 그래서 12.45를 출력해야 되니까 무지된다고 이거는. 그렇죠. 한 자리밖에 표현 못하니까
반올림 되어서 5가 출력되고 여기에 점, 여기에 3, 여기에 2, 여기에 1. 그래서 앞에 공백이 하나 탁 빈다고 이렇게. 앞에 공백이 하나 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여기 봅시다. 오케이. 한 번씩 잘못 클릭하면 이게 또 어이구 놀래라.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를 낼 때는 사실 전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int가 몇 바이트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표현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int는 시스템의 종속적이어서 2바이트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int 사이즈를 4바이트로 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화 되려면 int가 2바이트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2바이트에 포함할 수 있는 정수, 2바이트는 몇 비트? 16비트. 16비트에 표현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에 15성부터 플러스 2에 15성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한 비트는 부호 비트거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현 범위는 n 비트를 사용한 정수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2의 n-1성부터 플러스 2의 n-1성 마이너스 1까지가 이게 표현 범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자계산기 구조학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2768입니다. 2의 15성이 32768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1 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2767이거든요. 2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32767이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2768입니다. 왜? 절반씩 있는데 0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이건 0부터 2까지고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라고. 각각의 가지는 똑같습니다. 32,768가지씩. 오케이? 자, 그래서 32767에다가 1을 더해버리면 2바이트는 표현이 안 된다고. 이게 제일 크니까. 그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자, 가장 큰 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가장 작은 수가 되고요. 가장 작은 수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해버리면 가장 큰 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2767에다가 1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32768이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 32768에다가 1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 32767이 됩니다. 가장 큰 수. 이거는 시스템의 원론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너무 길어져. 이걸 설명해 버리면 설명해 줄게. 그러면 뭐 까짓 하면 되지 뭐. 심플하게 4비트만 생각합시다. 4비트의 가장 큰 정수는 0, 1, 1, 1, 즉 7이거든요. 맞죠? 7입니다. 요 앞에 게 부호 비트니까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자, 여기다 1을 더해버립니다. 7에다 1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0 되고 0 되고 0 되고 1 될 거 아닙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졸지에 음수가 돼버립니다. 선두 비트가 부호 비트니까. 그럼 이건 음수 얼마냐고? 이거 음수 8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1, 1, 1, 1은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요 애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를 다시 2의 보수로 취하면 플러스 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2의 보수를 취해보겠습니다. 0, 0, 0, 0 전부 다 반대로 취하면 1의 보수. 여기다 1 더하면 2의 보수. 1 나오네. 2애가 플러스 1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는 그 2의 보수를 취한 2애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에다 1을 빼볼까요? 여기 1을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려오면 1, 1, 1, 0 될 거 아닙니까? 7이 돼버리잖아. 마이너스 8에서 1을 빼버리면 7이 돼버리고 7에다 1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8이 돼버린다고. 이게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또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는 이 문제는 표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아놨죠. 주석을.
int가 4바이트라면 그냥 정상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된다. 그런데 int가 2바이트라면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문제는 될 수 있죠. 좀 더 깊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자,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거. 이거 ASCII 코드 물어보는 거죠. D에서 A를 뺐다. A를 뺐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계속. 이거는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맞죠? 그럼 얘는 얼마라고? 68이라고. A, B, C, D니까 65, 66, 67, 68. 이 표현은 68-65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그렇죠. 3이 나온다고. 기억하고요. 자, CH와 in에는 전부 다 65,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H를 숫자로 출력하니까 65가 출력됐고요. 100을 넣었습니다. 100을 넣고 난 다음에 문자를 출력했습니다. 100에 대한 문자가 출력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small a는 97이다. 97, 98, 99, 100. A, B, C, D. 소문자 D가 된다고. 소문자 D가. 이해하시겠습니까? 65와 소문자 D가 출력된다. 이건 직접 코딩 해봐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large A는 65, small a는 97.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각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좀 하다가 마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다? 스캔F입니다. 스캔F %D 란 말은 두 자리만 입력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력할 때 뭘 입력했다고? 1, 2, 3, 4를 입력했으니까 두 자리만 앞에 있는 1, 2만 이 스코어에 들어간다고. 입력할 때 아까 나왔던 거죠? A는 얼마라고? 이거는 65의 다른 표현이다. put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put 캐릭터는 캐릭터를 출력하는 겁니다. 글자 한자 출력하는 거야. VAR에 1을 더했습니다.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B가 출력되는 거지. 문자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K에 2를 더했으니까 뭐가 출력된다? M, NM, M 맞습니까? K, L, M 두 자 더했으니까 put 캐릭터는 문자로 출력하는 거라고. 문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put 캐릭터로 출력해 주세요. 65를. 이래도 이거는 뭐 출력된다고? 그렇죠. A가 출력된다고. A가 출력된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문법 묻는 거네요. 요거 바로 봐도 여러분들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 코딩 좀 해봤으니까. 전처리 명령에는 세미콜론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기억 틀렸네요. 맞죠? 메인 함수 리턴 타입이 void다.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printf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묻는 거지 문제에서? 뭐 밑에 거 보면 되죠. 아, 틀린 부분 찾아라는 것 같다. 맞죠? 틀린 부분을 찾아세요. 이 뜻 같죠? 여러분도 딱 틀린 부분.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이구야 43분이나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